예, 오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4차 감염자로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첫 4차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았던 10살 미만 7살 초등학생이 3차 검사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음성으로 나와서 4차 검사를 다시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환자는 어젯밤부터 12명이나 늘고 사망자도 3명 더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할 거라는 보건당국 예상이 빗나간 것 같은데요. 대한바이러스학회장을 지내신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나라 메르스 상황을 평가한 그동안에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됐나요? 이제 조사를 쭉 하면서 그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우선은 좀 특이한 점이 메르스가 전파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특유의 문병 문화, 간병 문화를 꼽기도 했습니다. 뭐 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진료 의뢰소만 있으면은 의사를 찾아서 질병을 가지고서 의사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주치의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서 더 상급 병원으로 이제 가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적한 바로는 입원실에 문병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이런 감염성이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의사들이 좀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원내 감염의 관리 매뉴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요. 지역사회의 감염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환자 이동과 추적은 물론이고 또 환자 접촉자의 해외여행도 제한해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성립하지 않아서 없지만 결국은 지역사회로 이 초기에 노출되신 분들, 즉 2차 감염자들, 즉 14번 환자나 16번 환자들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원, 삼성병원, 서울병원 특히 많아서 처음에 893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893명의 그 추적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지역으로 퍼져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오염원, 감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사회 감염은 없지만 앞으로 조금 산발적으로 나타날 우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좀 대응하라는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주로 그러면은 이제 좀 뭐 격리된 분들, 지금도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그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가택 격리이기 때문에 이 잠복기가 지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잠복기가 14일이 약간 지나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좀 이 거동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27일부터 29일 사이인데 오늘이 벌써 13일이니까 지금 나오는 환자로 보면은 이 확진 날짜가 오늘일 뿐이지 사실은 진단은 샘플의 채취는 어제 그제였을 수도 있지만 뭐 이틀까지는 안 걸린다고 쳐도 역시 14일은 지나가는 걸로 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 1차로 그 2차 감염자에 의한 그 확산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2차 감염자들에 의해서 감염된 3차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택격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 감염된 확진되는 환자들이 감염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만약에 지역사회 확산 감염이 성립된다 하면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감염이 됐다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진짜로 그것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봐서 WHO에서도 아마 그렇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감염원이 뭐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감염원이 확실치 않은 지금 있습니다. 환자들도 있지요. 지금 오늘 이제 4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20일 지난달 20일에 최초 환자가 확진 판정받고 이제 오늘이 25일째인데 133번. 133번 76번 구급차
운전자를 하신 분이 이제 감염이 됐어요. 예. 구급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차 감염자로부터 이제 전염이 된 걸로 봐서 4차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는 76번 환자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네, 76번 예. 할머니 고관절로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건대병원에 예약돼 있다가 확진을 그때 받으셨거든요. 예. 그때 아마 경희대 강동병원에서 그 건대병원으로 이송 중에 예. 그 운전 기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병원을 이제 거쳤던 그렇죠. 구급차 운전자죠. 예. 근데 예. 구급차 운전기사가 119 기사님은 아니고 실제 우리 구급차 이 문화를 보면은 기사님도 같이 환자를 이렇게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기사님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 원인이 확실하다고 볼 수는 나이가 있는 거죠. 70살. 예, 70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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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이면 70살이면 정년퇴직했을 텐데 예. 아마 이분은 그 민간 구급차 기사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그 팩트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예. 상황을 보면 70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경희대 강동병원에서 건대병원으로 이송 중에 그 환자와 접촉이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병원 안에서 이제 주로 그렇죠. 예.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응급실이나 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환자나 보호자, 예. 의료진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됐는데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거는 예, 그건 뭐 지역 사회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이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3차냐 4차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 병원 원내 감염이 아닌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 환자가 지금 상당히 중증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이 기사님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고 예. 일단 감염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4차 감염이고 원내 감염이 아닌 병원 외에서 발생은 했지 감염이 성립은 됐지만 예. 이 부분은 아직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 것이 감염원이 많이 넓게 퍼져 있어 갖고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훨씬 더 무서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감염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환자 이송 중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예. 어쨌든 구급차도 하나의 의료 체계의 이제 그렇습니다. 예. 하나고 예. 그래서 의료 체계 내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다.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일각에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통제가 분명히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통제가 보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병원 밖 첫 그렇죠. 감염이고 예. 첫 4차 감염은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겠죠. 주목해봐야 할 환자가 지금 몇 명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구급차 운전자 오늘 발생한 환자고요. 그리고 삼성병원 외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형외과 네, 외래 정형외과 환자가 외래를 있습니다. 찾았는데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 화장실에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 병원 측은 이렇게 밝혔지만 또 정확히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경우 이제 평택 경찰관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환자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미스터리가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 미스터리는 풀 수는 없겠죠. 예, 정밀 역학 조사를 해도 이 뭐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데 감염이 된 것은 어딘가 분명히 그 바이러스가 상당수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것이 아마 공기 전염은 아닐 것이다 하는 증거가 그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외래랑 응급실이랑 거리가 7,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 공기를 통해서 만약에 거기까지 날아갔다 하면은 그 많은 바이러스가 날아가서 한 사람만 감염시켰을 리는 없다 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제 공기 감염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평택 경찰관인 경우 굉장히 위급하신 것 같은데 중증이고 그분도 그 친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서 접촉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감염원은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또 병원들도 몇 군데 겹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아마 정확한 그 근거는 안 나올지 몰라도 어디선가 ገብ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감염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 원체 많은 사람들이 삼성서울병원 14번하고 또 16번 환자들로부터 많은 그 감염자들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완전히 추적이 안 되고 어디선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4차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엔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급차가 이제 의료 체계 그 연장선상이라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입구에 있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출입문도 의료 체계고 뭐 그거 다 확산시킨다고 지난번에 한다고 그러면 경비원도 계속 이어지죠. 뭐 단시간에 감염이 됐었고 예.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우려하던 바고 여기서 한 칸만 더 나가게 되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져서 대유행이 되든가 이런 상황이 그런 건 일어나지 아닐 않을 텐데.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WHO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지역 확산, 지역 감염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 예. 곤란하다. 좀 더 선제적으로 이거를 그 부분을 생각하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기 전파 가능성까지 보는 거는 뭐 제가 그건 좀 봐도 무리가 이제 있습니다. 좀 예. 아직은 좀 비약인 것 같은데 그 구급차 운전자까지 이제 전염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이동한 동선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렇죠. 좀 이렇게 자- 꼼꼼하게 잘, 예. 살펴볼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잘 추적을 해서 그동안에 병실만 뭐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응급실만 이제 예. 봤다고 한다면 예.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예. 이 바이러스에 살펴봐야 될 대해서 것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비를 못했던 것이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WHO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동을 다르게 하면서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평택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예병원에서 지금 뭐 전염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CCTV 확인 결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했었는데 52번 그렇죠. 환자보다 예. 먼저 다녀갔는데 감염이 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처음에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공기도 아니고 그러면 비말 외에 어떤 뭐 다른 어떤 요소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그 부분은 미스테리죠. 그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일 것 같고요. 뭐 경찰서하고 병원 굉장히 거리도 떨어질 예. 뭐 이렇게 있다면서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공기로 날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디선가에 그 연결 고리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뭐 미제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것을 따지고 있을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지금 저희도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군 김모 원사가 이제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확진됐다가 이제 했는데 그분의 그 혈장을 그 평택 그 경찰관에게 뭐 이렇게 수혈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거 지금 저 평택 경찰관 이분은 조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크모 같은 걸 착용하고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의미는 이게 능동적인 면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그런 항체를 만드는 이건 아주 능동적으로 항체가 잘 만들어지면 그 진짜 병원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에 안 걸리게 되겠죠. 예. 이게 면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병원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병을 다 이겨내고 항체가 생기면은 그 공군 원사분의 몸 안에는 분명히 또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존재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 그분의 혈장 뭐 최종적으로는 아주 그 항체만을 잘 분리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혈장 정도를 분리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에볼라 경우에 이제 이런 치료들을 한 경우들이 있고 효과를 봤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그 혈장, 그 원사님의 그 회복자의 그 혈장 안에는 그 항체량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한테 주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사람한테 이제 그것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혈장이 아니고 동물을 이용해서 많은 다량을 만들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말 혈청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로서 위급한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서 예방 주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치료용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시도 뭐 김원사가 뭐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시도해볼 만한 치료 효과로서는 기대를 해볼 만은 합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생, 7살 초등학생인데요. 3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달 27일에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 찾았다가 이제 아버지는 확진 판정이 났고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1차에선 음성, 2차에선 양성, 또 오늘 3차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통 2차까지 검사를 하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 이제 또 4차 검사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검사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 사실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로 그 할아버지 뵈러 응급실에 둘이 같이 갔었냐 하는 부분. 네. 아니면은 또 어떤 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집에 격리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감염됐을 집에서 감염했다 그러면 이 가능성과, 부분도 예. 병원이 아니고 4차 감염이 성립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감염이 된 것이니까 그건 뭐 굉장히 더 굉장히 또 의미가 문제가 있죠. 될 수가 예, 있죠. 예. 근데 그 임신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서는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보통 2일부터 14일까지 잠복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바이러스는 열심히 증식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하고 싸워갖고 숫자가 늘어나야만 우리는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초기에 이제 늘어나는 시기에 진단이 안 되겠죠.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예.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진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성이 나오면 그 뒤에는 쭉 양성으로 나오겠죠. 또 한 부분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는 시기가 되면은 처음에 양성이다가 그 다음엔 다 항체가 생겨서 우리 몸이 회복하면은 음성이 되거든요. 이걸 회복기라고 그럽니다. 맨 마지막에. 회복한 다음에는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는 없고 항체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어린아이가 지금 맨 앞에 부분일까 혹은 맨 뒤에 부분일까 예. 둘 다 음성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처음 경우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올라가면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그 다음에 계속 양성이 나와야 되죠. 예. 근데 거꾸로 숫자가 이제 너무 적어지게 되면 맨 뒷부분에 가면은 숫자가 쭉 줄어들면은 양성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음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계속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회복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린아이는 불연성 감염 증상이 없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초기 단계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네이잘 워시라고 그러는데 이 세척액 호흡기의 세척액을 따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예.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좀 잘못됐다든지 그 샘플 시료 채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이게 하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몸 안에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예. 이 몸 밖까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는 나왔다가 그러니까 가래 같은 것이 지금 증상이 없는 상황인데 가래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세척액이라는 샘플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 그걸 우리가 그 검출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러스가 한 개만 있어도 사실은 이 PCR이라는 방법은 검출이 돼야 되지만 그건 이론상의 얘기고 실제로는 상당수가 있어야만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면 그 위에 계속 양성이 나와야 되지만 양성이 나온 다음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회복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감염 경로라든지 지금 그것도 조금 더 좀 빨리 좀 잘 보건당국에서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집에서 걸렸는지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할아버지 병문안 갔다가 지금 걸렸다는 얘기가 좀 더 많이 그러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아마 그 시기에는 예. 그 응급실에 할아버지 병문안 가는 건 뭐 일상적인 일이었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 사실은 집에서 만약에 격리 상태에서 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택에 가택 격리한다는 그 매뉴얼 자체가 조금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족에게는 예. 감염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하죠. 예. 한데 뭐 공기 감염이 아니니까 뭐 방만 떨어져 있어도 접촉만 안 해도 분명히 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그건 가택격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WHO가 우리 보건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이제 초동 대처는 좀 미흡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좀 더 좀 공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휴교는 좀 이제 그만해라 그렇죠. 이제 하지 예. 말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휴교는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예.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예, 휴업이죠, 휴업이죠. 주로. 예. 정확하게는. 예. 우선 공기 전염이 아닌 상태에서 또 어린아이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어떻게든 면역 상태가 상당히 나쁜 면역 저하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 부분이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병원 안에 있는 노령의 환자들이 주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딱 맞는 네. 부분이 있었죠. 처음에 첫 환자가 생겨서부터 뭐 입원실부터 응급실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서 많이 확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학교까지는 아직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또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지병이 있었던 환자로 예, 파악됐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지병이 있었습니까? 예, 저도 그 사실관계는 오늘 아침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망자가 오늘까지 14명. 네, 14명. 예, 마지막 환자가 전체가 지금 138명. 예, 14명. 14명 중에 14번째 사망 환자는 지금 치사율이 그러니까 이제 10%. 10%. 예, 근데 아직까지의 그 치사율을 보면은 아주 다들 고령이시고 전부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망 케이스가 아직 없는데 예. 다만 지금 두 분 그 경찰관 분하고 그 38세 삼성 서울병원 의사 예. 선생님하고 두 분은 좀 위중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그 사망 케이스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그 지금까지의 예화와 다르게 그 사망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망률은 노령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고령 환자들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는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가설이라기보다 뭐 가능성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적인 이제 사망률은 뭐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은데 전체 환자 발생 그 추세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갑자기 늘어서 이게 예. 뭐 어제 주춤하다 다시 느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게 드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어제가 4명이고 오늘이 12명이니까 뭐 3배 폭발적 예. 증가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뭐 4명이나 12명이나 거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예상되는 범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잠복기도 다 거의 끝나가고요. 예. 다만 어디선가 또 14번이나 16번 같은 그런 숨어있는 슈퍼 전파자가 또 나온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이 지금 방역 당국들이 다 추적을 하면서 지난번 같은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네, 14번 환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슈퍼 전파자로 불렸고요. 거의 70명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전파를 시켰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35살로 알려졌는데요. 건강한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를 더 많이 빠르게 확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 상태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중증의 폐렴 상황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래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뭐 여러 분의 그 분비물들이 나올 것이고 자기 온몸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2박 3일을 그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에 무슨 닦을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시기에 그 응급실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뭐 삼성병원이지만 사실 응급실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건강한 분이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굉장히 병약한 분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참고로 그 날씨와 이제 바이러스 그 번식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계속 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습한 날씨에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집니까? 건조한 날씨에 많이 퍼집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일 큰 포인트는 예. 공기 감염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됩니다. 예. 공기 감염이면 우리 공기 중에서 이제 얼마까지 멀리 갈 수 있느냐, 뭐 습도가 많으면 온도가 높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지만 병원 내 감염은 이건 또 원내 별개인가요? 감염이기 때문에 직접 접촉에 의해서 비말들이 그러면은 습도에 의해서 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 감염일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뭐 조금 전에 그래도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이제 메르스 국면이 이제 거의 이제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부분에서 미국처럼 에볼라처럼 완전히 없어져서 종식이 되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이게 산발적으로 그 WHO에서 조금씩은 뭐 산발적으로. 수주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없다. 예. 또 잠복기 2주일이라는 것이 지났다. 예. 그러면 이제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환자가 중동으로부터 날아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잘 막아야만 우리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네. 다만 토착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 낙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는 감염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낙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뭐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 중동에서부터 들어오는 환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건강한 감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열이 안 나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 과연 잘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일본 최초 감염자도
처음에 입국할 때에는 증상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도 안 났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열 정도고 문진 정도인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감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죠. 예, 지금 그 마무리 국면을 이제 잘 이제 수습을 하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발병할지 모르는 추가 발생을 새로운 막기 위한 국면입니다. 그거는. 방역망을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겠죠. 챙겨야 되겠다. WHO가 앞서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련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너무나도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라는 부분이 복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지만 보건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없다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지만 우리 그 보건원이라는 기관도 따로 있지만 보건원의 위상도 그렇고요. 거기서 연구하는 인력도 그렇고 미국으로 따지면 CDC 질병통제센터라든지 국립보건원 같은데 그 인력과 그 여러 가지 그 자원, 투자원 이런 것들이 전혀 그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국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병원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연구에 알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메르스 오늘 발생 25일째 지금까지 대한바이러스 학회장을 지내신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